융합학과에 왔는데 내가 소프트웨어가 뭔지 알고 왔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온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물어봐. 이제 1학년들 상담을 하면 교수님, 우리 과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입학해 와서, 그치? 그럴 때 좀 난감하긴 한데, 근데 아무튼 그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여기 신청해서 왔다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오늘 조금 키워드를 듣고 가서, 그죠? 이제 바로 또 가면 뭐 시험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 입시 다 끝난 다음에 조금 시간을 내서 투자하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소프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치? 말랑말랑하다. 뭔가 말랑말랑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뭡니까? 왜 영어로 합니까? 그치?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학과에 들어오면 많은 강의가 영어 교재에 강의 노트가 다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러 왔잖아. 그치? 학과 체험. 그래서, 그 영어로 된 문장을 한번 따와봤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했어요. 제 맘대로 쓰기는 뭐해서.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컴퓨터 안의 요소야. 그치? 이 컴퓨터. 이 컴퓨터 안의 요소인데, 어떤 요소냐면, 만질 수 없어. 말랑말랑하지만, 우리가 이 컴퓨터 모니터 만질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사실 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만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냐면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고, 그치? 컴퓨터에 붙어 있는 나머지 장치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지. 결국 뭐야?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소프트웨어라는 거야. 자, 그래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 뭔가 딱딱한 거를 만드는 거의 대표적인 과는 어떤 과일까? 잘 몰라.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뭐죠? 뭐 토목공학과도 이렇게 건물 짓는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라고 하는 곳에서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 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잖아. 컴퓨터 딱 사왔어. 응? 컴퓨터 사왔는데 모니터 있고 키보드 있고 마우스 있고 본체 있어. 여기에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아무 바보야. 그치? 뭐가 와야 돼? 마치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 그치?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해요? 하드웨어가 스마트한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니까 스마트한 거야. 이 컴퓨터라고 하는 녀석도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실은 딱딱한 기계 덩어리야. 그치? 기계 덩어리인데 거기에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피스가 설치되고 그러고 나서야, 그치?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나서야 얘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녀석이 되는 거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안드로이드, 사실 저는 iOS를 아이폰을 사용하지만 학생들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아이폰 쓰는 학생 거의 없더라고. 다 안드로이드 폰이어서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되고 여기에 이제 카카오톡이 들어오고, 그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장치가 똑똑한 장치가 되고 정말 쓸만한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과 체험, 진로 박람회라고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혹은 선배들과의 Q&A를 끝나고 나서 내가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베스트고, 그치? 자, 세컨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할 만한 건 것 같다. 내가 나중에 가서 소프트웨어라는 걸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가서 친구들이 소프트웨어가 뭐냐고 물어보면 하드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다라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에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거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삼성의 회장님들은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하자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깟 게 뭔데? 응?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 분이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컴퓨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피아노인 거고, 그치? 많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피아노인 거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그치?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주는 악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아하 라고 이해를 하더라는 거야. 응?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 하드웨어가 존재하고 이제 그 하드웨어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똑똑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소프트웨어구나 라고 하는 걸 했는데, 자,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생겨낼까? 응? 소프트웨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오면 뭘 하느냐? 결국 뭐야?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를 배우는 게 우리 학과에서 하는 일이에요. 잘 가르치는 게 교수님들의 역할이고, 그거를 잘 배워서 사회에 나가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도록 성장하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 막상 소프트웨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야? 딱딱한 하드웨어가 있어. 그치? 그 하드웨어로 하여금 똑똑한 일을 한다라는 거, 똑똑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거야.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일을 해라. 라고 시켜야 이 바보 같은 컴퓨터가 똑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와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뭐냐면 어떻게 컴퓨터한테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배웁니다. 컴퓨터한테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배웠는데, 이건 제가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서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냈을 때 학생이 프로그램을 짠 거, 자기가 만든 거를 제가 일부 굉장히 긴데 거기에서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때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감이 잡혔는데 갑자기 보니까 겁이 덜컥 나지. 이게 뭐지? 응?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여러분들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처음에 악보를 봤을 때 그 악보가 뭔지 잘 감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3도 화음을 배우고 어떤 화음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고, 그렇지?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인 거야. 이게 샵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악보에 친숙해지고 악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평한 게임이에요. 뭐 어렸을 때 좀 프로그래밍을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은 아주 극소수야. 그렇죠? 다 여러분들이 공평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A, B, C, D, 그치? A, B, C, D를 배우고 거기에 캣이다, 덕이다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관용구들을 배우고 문장을 만드는 걸 배워가는 것 똑같이 우리 학과에서 뭘 배우냐면 요 각각의 것들이 갖는 이 단어야.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배우고 그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어떤 관용구를 만드는지 배우고, 그럼 그 관용구를 여러분들이 익히면 그게 몸에 익어지면 여러분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혹은 여러분들이 영어를 글을 때 뭐예요? 그 관용구들과 단어들과 이런 것들 잘 조합해서 여러분의 글과 여러분의 말을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를 배우고 관용구를 배우고 그걸 조합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1학년 2학기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해요. 이런 걸 만드는 단어들을 배우고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많이 낙담해. 응? 많이 낙담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입학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낙담하지만 모든 학습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고 가끔은 튀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게 정말 잘 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모르고 막연하게 알고 왔다가 학과에 들어와서 낙담하는 친구들을 많이 보고 이게 나의 진로가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오면 훨씬 좋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부딪힐 자신 있다. 내가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면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잘 보면 이건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실제 컴퓨터는 어떤 애예요? 이런 애야. 이런 거를, 그치? 이건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좀 사람 하는 말과 비슷한 거를 시켜주면 이렇게 기계가 알아듣는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컴퓨터라는 녀석은 굉장히 단순한 녀석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010100001100 이렇게 되놓으면 이걸 알아서 컴퓨터가 다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카카오톡에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게 친구한테 날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응?
자,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컴퓨터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거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라는 게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령을 잘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명령을 잘 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배우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영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부터 단계적으로 배워왔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에는 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요. 미들웨어라는 게 있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는데 얼마나 요 각각의 종류에 분류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걸 피라미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역피라미드가 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뭘까? 응용 소프트웨어부터 볼까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그냥 엔드 유저 프로그램을 만들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치?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이 기계, 이 기본적인 기계가 갖고 있는 장치들, 그치?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라고 하는 거고, 요 기계가 여기 밑에는 하드웨어가 존재하는 거겠죠? 하드웨어를 잘 작동하게 도와주는 장치 위에 특별하게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개발하는 게 응용 소프트웨어고, 거기에 미들웨어라는 게 있어. 미들웨어라는 게 있어가지고 훨씬 더 요렇게 응용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뭘 원하지? 어떤 편리한 서비스를 원하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쉽게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미들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어서 보는 사람들 중에 뭐 앱센터라고 하는 거라든지 앱스토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뭘까? 시스템 소프트웨어야, 미들웨어야, 응용 소프트웨어야? 응용 소프트웨어지. 여기 앱스토어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뭐 게임이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 플레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앱센터란다고. 앱스토어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대부분 다 응용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면 어때?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국문학과를 나와서, 영문학과를 나와서, 그치?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과해가지고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게 교수님, 세상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보니까요, 원래 대학 전공이 그게 아니었는데요,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개발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왜 이런데 왜 와? 그치? 그럼 소프트웨어학과를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응? 물음표 되지,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거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를 잘 개발을 하려면요, 결과적으로 이 중간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 기능들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요 위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잘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미들웨어에 대한 공부, 이런 거 어디서 받냐면 대학교 컴퓨터 혹은 소프트웨어 전공하는 학과에서만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전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은 소프트웨어 학과, 그치? 컴퓨터 학과, 이런 과에 가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야만 정말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정말 롱런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수가 많다는 건 결국 뭐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 세상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있는 것과 세상에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있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의 몸값이 더 비쌀까? 그렇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아직 입학하기 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혹시 내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계속 길을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를 해야 돼. 이쪽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져야만 나중에 여러분들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왜 3D 업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미안한 얘기지만 4D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4D의 네 번째 D가 뭔지 알아요? 드림리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명 대 2명이야. 내 몸값은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모님씨를 걱정하세요. 소프트웨어가 3D 업종이라던데 제가 그런 과에 가는 걸 되게 걱정하신 그런 학생들 사실 안 왔겠지만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단다 친구야. 응? 소프트웨어 전문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에 관련해서 제대로 배우는 학과에 가가지고 시스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런 중간에 응용 소프트웨어 실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된단 말이지 3D 업종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들의 교육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결국 뭐야? 여러분들 혹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는 우리 학과에서는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변화, 창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4가지 단계로 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코더,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룹. 자, 단어가 주는 느낌을 봤을 때 어떤 직업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일 것 같아요? 어떤 순서를 배치했을까? 맨 위에 걸까? 맨 아래 걸까? 가장 존경받는 거. 맨 아래예요. 응? 맨 아래고 코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세상에 마찬가지 아까 똑같이 응용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 개수를 분류했을 때 역삼각형이 됐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소프트웨어를 뭔가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또 분류해보면 코더가 가장 많고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루는 사실 이 삼각형보다 더 작아.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코더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건 뭐 어디 사전에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야. 응?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로 코더는 진짜 코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프로그램 예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영어 단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 단어들만 사용해서 그냥 단순한 문장들, 단순한 프로그램 시키는 대로 너 요거를 이 데이터를 받아서 요런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짜. 그러면 그냥 짜는 거야.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만 좀 익숙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그대로 시킨 대로 제대로 돌아가게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코더예요. 여러분들이 되는 바가 이런 사람일까? 아니겠지, 그치? 세상에 코더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런 코더들은요, 저개발 국가, 저임금 노동 국가에서 대부분의 일을 해요. 여러분들은 코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그냥 요런 기능이 있구나 라고만 익히면 안 돼.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위의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머는 이제 그 다음 단계예요. 이제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알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아. 어떻게 잘 사용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프로그래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이상의 단계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훨씬 더 이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자기 혼자 하거나 아니면 67명의 팀을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쯤 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많은 팀들을 가지고 전체 소프트웨어의 큰 그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인천공항의 입국, 출국 관리하는 시스템. 얼마나 큰지 상상해. 공항 관리, 공항의 전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 상상 못 해보죠, 그렇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나누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모여서 하는 거고요. 그루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데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철학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새로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나 프로그래밍의 원칙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좀 더 이렇게 굉장히 상위에 있는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거의 도인 같은 사람이 그루죠. 자,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치면 전체 한 100명, 한 30,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역할을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일을 나눠주고 제대로 관리하고 또 나 또한 거기에 참여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융합이라는 학과는 아주대학교밖에 없어. 그렇지? 자, 사람들이 잘 물어봅니다. 소프트웨어를 하는 학과하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하고 어떻게 다르죠? 한양대에 소프트웨어 학과가 있고요. 성균관대에 소프트웨어 전공이 있고요. 또 뭐 소프트웨어 학과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데 아주대학교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추구하는 바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았기를 바라는데 감을 잡았는데 이 감을 잡은 것을 기존에 있는 서비스,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점점 어떻게 돼가는 거냐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이해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는 항공기가 있어요. 항공기도 보면 전투기에 대한 사례이긴 한데 뒤엔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1970년대야. 여기는 그러니까 단위가 100만 라인입니다. 500만, 1000만, 1500만 라인. 아까 제가 코드 그 프로그램 보여줬죠. 그 줄 수를 셌더니 1500만 줄. 1500만 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70년대에 개발됐던 이런 항공기들은 그 항공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양이라는 게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2000년대에 개발되는 그 항공기들은 1500만 라인 정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 가면서 이 항공기를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잘 사용하기 위한 윈도우즈 같은 운영체제가 있는 것처럼 이 항공기도 마찬가지야. 이 항공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조종사에게 화면에 그림을 그려주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조종사 혼자 판단하지 않죠? 저 지휘 통제하는 곳이 있는데 지휘 통제하는 곳과 서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항공기 안에 있습니다. 또 이건 뭐 할 거야? 항공기를 개발할 때도 항공기 하드웨어, 항공기를 실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개발할 때도 어떤 부품과 어떤 부품을 조합하면 어떤 효과가 날까라고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로 하는 거야. 네,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 너무 많이 안다, 그렇죠? 구글의 무인카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이미 아까 내비게이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내비게이션도 웬만하면 다 인베딩 돼 있고 DMB도 같이 막 인베딩 돼 있고 하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차를 운전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치? 아버지 차나 어머니 차에 이제 같이 타고 가겠지? 혹은 버스에 타고 가면서 관찰하겠죠. 자, 그런데 점점 더 이제는 미국은 그거 알고 있어요. 미국은 차와 차가 통신하는 게 의무야. 그래서 차가 가는데 두 차가 가다가 꽝 부딪히기 전에 차끼리 야 조심해, 나 멈출 거야, 너 조심해, 뭐 이런 식으로 차와 차가 서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식으로 가는 게 의무화되고 있어. 그게 하드웨어가 할까? 아니지, 소프트웨어가 하는 거야.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도요.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손으로 안 써요. 그렇죠? 다 디디디디 타이핑하고 그냥 환자 이름 딱 검색하면 환자가 그동안 무슨 진료를 받았고 어떤 그 병에 있었었는지 다 검색이 끝나.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그 의사들은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거 안 하고 다 컴퓨터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CT라든지 MRI라든지 다 뭐 하는 거야? 하드웨어적으로 수집한 신호를 잘 똑똑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부분에 뭔가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환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거, 진단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소프트웨어. 그래서 의사들도 점점 더 소프트웨어에 의지하는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예 그 의대에도 막상 보면 의료정보학과라는 학과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방입니다. 전투는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여전히,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는 여전히 뭐 PT 체조하고 총 들고 뛰어다니고 뭐 무전기 들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훈련을 하겠지만 점점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다 모든 게 바뀌지 못한 상태여서 일부 예전과 동일한 식으로 지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종이로 된 지도 보면서 작전하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점점 가는 게 뭐냐면 군인들도 다 똑똑한 단말기 들고 다니고 그거 갖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 드론 알죠? 드론 같은 애들이 쫙 다니면서 그 카메라 촬영한 데이터 수집해가지고 그거 분석해서 저기 있다 없다 판단하고 저기 있다 판단하면 그게 어디로 가? 공군에 연락이 돼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서 슈팅해가지고 적을 박살난다. 뭐 이런 식의 작전이 모든 정찰하는 녀석, 공격하는 녀석, 방어하는 녀석, 판단하는 녀석 이들 사이에 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소프트웨어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쟁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이런 여러분들이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전기를 더 많이 분배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통제도 다 소프트웨어로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소프트웨어 시장이 훨씬 크고요.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하나 잘 개발하면 그냥 CD 하나 딱 CD 하나 주는 거야.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전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1억 원이에요. 요 CD 한 장이야. 1억 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뭔가 개발에 들어간다라고 치면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세계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그치? 여기 시티은행, 시티은행의 경우에도 이제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IBM이라고 예전부터 제가 1980년에 중학교 다닐 때 IBM PC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때도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PC가 세계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IBM에서 PC 안 만들어요. 뭐 하냐면 소프트웨어,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더 치중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했던 회사가 소프트웨어에 더 강조하고 있고 전혀 엉뚱한 은행이 이제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가르치려는 건 결국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돼. 아까 말했죠?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컴퓨터에게 일을 잘 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일을 시킬 거냐? 배가 잘 가도록,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 학과의 목표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입학한다고 칩시다. 군대 갔다 온다고 치면 7년 뒤에 졸업을 하겠죠? 7년 뒤에 졸업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것이고 취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발현할 시기는 그로부터 다시 5, 6년 뒤야. 앞으로 12년, 15년 뒤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anyway,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지지 덜 중요해지진 않을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라는 건 학교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 보면 교수님들이 계신데요. 이제 제가 학과장이고요. 노병희 교수님, 고영배 교수님, 그래서 8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폭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이고요. 신승훈 교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임용되신 교수님이세요. 하여튼 이런 교수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1학년 때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아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학년 때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단어들을 배운다. 2학년 때는 그 단어들을 잘 조합하는 관용구를 배운다. 3학년 때는 그 관용구도 배웠고 단어도 배웠으니 내가 만든다. 내 글을 만든다. 내 글을 만드는데 내 글을 어떤 특별한 도메인, 자동차 도메인, 국방 도메인, 금융 도메인 이런 식의 그 도메인에서 내가 어떻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3학년과 4학년 때 실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잘 비교해보면 저희 학과와 한양대 소프트웨어학과, 성균관대 소프트웨어 전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몇 가지 다른 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학년 1학기 때 융합 프로젝트 입문이라는 거 해요. 나 이거 해봤는데 이런 학생 있을 거야. 그치? 레고 가지고 하는데, 이거 NXT는 좀 옛날 버전인데, 이제 EV3를 바꿔야지,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 레고의 프로그래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인 조립을 한 다음에 이 기계적인 부품들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래밍을 짜가지고 하는 이런 그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인사하는 어떤 그 애완이고 이것도 애완동물 개예요. 잘 안 보이지만 굉장한 아이디어야. 이거 발이 이거는 조정하면 공을 물기 위해서 입이 벌렸다가 다치기도 하고 뭐 이 발을 움직여가지고 이동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아이디어를 해서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메인 모델링이라는 건 다른 학과에서 안 가르쳐요. 근데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금융에서의 문제인지 이게 국방 분야에서의 문제인지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인지 문제마다 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계획하는 그런 과목이 도메인 모델링이라는 과목이면 돼요. 자, 아까 제가 계속 뭔가 해야 된다고 해서 잊은 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제가 적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과에 오면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도 소프트웨어를 대학 때부터 전공을 했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컴퓨터는 바보야. 그죠? 근데 컴퓨터한테 일을 시켜야 돼. 자, 근데 일을 시킬 때 내가 여러분들이 3살짜리, 5살짜리한테 일을 시킬 때하고 여러분 친구한테 일을 시킬 때하고 어떨 게 더 쉬워요? 왜 그래? 나랑 생각이 비슷해. 그치? 나랑 생각이 비슷하니까 하면 알아들어. 그렇죠? 컴퓨터는 거의 지능이 없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능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차근 단계적으로 그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컴퓨터라는 녀석은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까도 나와 친구는 생각하는 수준이 같기 때문에 내가 하면 다 알아듣지만 5살짜리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 그죠? 내가 컴퓨터가 이렇게 시키면 컴퓨터가 알아서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꼼꼼해야 돼. 그러니까 꼼꼼하고 분석적이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프로그램을 하는 거로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만 성공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고요. 소프트웨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만 되는 건 아니고요. 변리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배우지만 내가 나가서 꼭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서, 그렇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서 관리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런 식의 업무로도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학생들이 입학해서 하는 고민 중에 어떤 이런 수업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수님 제가 학과를 그만둘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내가 지금 축적한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16분이 돼가네요. 가보면 하여튼 뭐 회사에 가서 연수하는 게 필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졸업할 때는 팀을 구성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회하고 교수님들이 직접 평가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식의 시간들을 갖고 학교 안에서 경진대회 해가지고 잘된 작품은 상도 주고 뭐 이런 식의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교수님이랑 같이 1대1로 연구하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지만 1, 2, 3학년 학생들이 다 같이 교수님들 전체 다 MT를 가서 아주 1박 2일 동안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기 보면 서바이벌 게임이야. 여러분들의 그 학과를 다니는 동안 부딪히는 어려움에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담력 키우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1학년들은 특별히. 그 다음에 소학회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래서 또 이거는 전공 분야의 소학회고 여기는 그 족구 하는 소학회인데 가장 잘 되는 게 족구인 것 같아. 그 다음에 교내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경진대회가 다양하게 있고요. 네, 졸업 후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 가르친 학과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분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우리 학과와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당연히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변리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소프트웨어 분야 쪽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쪽으로 간다고 치면 자동차 관련된 회사로도 갈 수 있고 국방에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고 의료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럼 또 질문이 들어오지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 학과를 다닌 학생들하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를 다닌 학생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도메인 모델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그냥 엔드 유저 그냥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도메인 국방이니 에너지니 자동차니 의료니 이런 도메인으로 특별한 다른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교과목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 학과를 나온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든지 원서를 쓰든지 면접을 하든지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 가서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업무에 적응을 잘하고 더 인정받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확신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째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신입생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학과에 들어와서 아까도 말했죠, 신산업 창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학과에 기대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저희 학과가 페이스북에서 그렇지? 페이스북에 가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라고 치면 저희 페이지가 떠요. 페이지에 저희 학과의 소식들, 뭐 학교에서 있었던 행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학을 결정하기 전까지 거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학과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배 보면 여러분 선택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